그때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합정역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여성 2명하고 좀 뚱뚱한 남자 1명이 있었어요. 3명이. 근데 이 예약은 이름이 뜨잖아요. 여자 이름으로 떴어요. 여자가 예약을 해서 전화도 여자가 받았는데 도착하니까 여자 2명이 있고 뚱뚱한 남자 1명을 태워줬어요. 태워주면서 뭐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거나 학원 선생님이거나 하여튼 합정 거기 역에서 강남 한티역에 보면 도곡 렉슬 아파트 있죠. 거기 가는 거예요. 렉슬 아파트. 근데 요금이 되게 저렴해요. 13,000원. 근데 저는 강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금이 싸도 강남에 가면은 거기 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지가 좋잖아요. 그 한티역에서 이렇게 도곡역 쪽으로 언덕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큰 문이 정문이 있고 거기 말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한티역에서 보면은 거기 문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그 상가 사이에 길이 이렇게 있고 국민은행 ATM기가 거기 있어요. 아파트 안에. 거기 내려달래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준대요. 국민은행 ATM기. 근데 갔는데 거기가 뭐 점검 중이라나? 그래서 뭐 돈이 안 된다고 다른 데를 가야 되겠대요. 국민은행 뭐 다른 ATM기.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차를 운전해서 또 막 찾아가가지고 국민은행 ATM기 어디 가서 또 기다리고 돈 찾을 동안 여기서도 한참 기다렸거든요. 돈 안 된, 한참 있다 나왔어요.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여기 다시 오고 그러느니 13,000원이잖아요. 요금이 되게 싸니까 그냥 돈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 저 그 돈 그냥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갈게요. 가고 있는데 뿌앙 하는 차 급발진하는 엔진 소리가 나면서 저쪽에서 저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거기가 좁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상가가 있고 주차된 차들이 있고 한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 같은 그런 길이에요.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주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피할 곳이 좀 없어요. 차가 돌진해 오니까 도망가다가 아파트 정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한티역하고 도곡역 사이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정문. 그쪽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길 건너편으로 도망갔어요. 그 차가 부앙 하더니 길을 한 번에 그냥 신호 같은 것도 없이 길 건너편으로 부앙 온 거예요. 그 아파트 정문에서 총알처럼 차가 부앙 튀어나오더니 내 앞에 팍 쏘더니 문을 열고 확 뛰어나오더니 멱살을 잡는 거예요. 막 잡더니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무시하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 그냥 안 받겠다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하냐고. 나는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너 같은 놈이 돈을 평생 모아서 이런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근데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그 아파트 경비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더라고요. 좀 좋은 아파트는 시큐리티라고 하잖아요. 시큐리티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 3명이 왔어요. 길 건너편으로 뛰어왔어요. 아파트 그 정문 건너편으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팍 쳐갖고 안경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그때 112에 걸 생각은 못했고 그냥 도망칠 생각만 있었어요. 전화도 떨어졌나, 전화도 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전화기도 떨어지고 멱살 잡힌 상태여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저 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줌마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큐리티들이 나왔어요. 그 아파트 경비실에 시큐리티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3명이 막 뛰어왔어요.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막 나왔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을, 시큐리티들을 보더니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이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이놈이 나를 때렸다고, 폭행했다고 막 거짓말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때렸냐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좀 신고 좀 해달라고 지금 경찰에 그랬더니 이 시큐리티들이 눈치만 보면서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주민. 그러니까 주민이 왕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왕.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고 말리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좀 말려줘요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 제 멱살 잡은 남자가, 너 같은 놈이 경찰에 신고해봤자 너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너 같은 놈 말을? 대리운전이나 하는 너 같은 놈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인데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네 말을 믿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으면 그런 말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그 손을 뿌리치고 저 도망가면서 지나오는 택시가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설까 말까, 가버릴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가 밤 12시쯤 거의 다 돼갔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문을 열고 쾅 닫은 다음에 빨리 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그래서 그냥 일단 가주세요 하고는 얘기를 그냥 조금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가달라고. 그 다음에 콜을 전화기로, 그 바쁜 와중에도 콜을 잡았어요. 밤 12시쯤에 강남에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거든요. 일산도 갈 수 있고 수원도 갈 수 있고 의정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 콜을 잡아서 여기로 데려다 주세요. 출발지로.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서 내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한 새벽 2시쯤 되면 뜸하잖아요. 강남을 다시 왔어요. 강남역에. 강남역쯤에 와가지고 거기 겨울이라 그때 추우니까 강남역 지하로 내려가면은 추우니까 대리기사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거든요. 의자도 있고 기둥에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저도 가가지고 추우니까 바람 피해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안경은 알은 깨진 거는 없고 땅에 떨어진 걸 다시 이렇게 썼고 전화기도 주웠는데 전화기도 망가지진 않았고 참 처량하게 이렇게 있다가 옆에 앉은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곡동 렉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맞았다면서 보상도 받아야지 왜 신고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신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주먹으로 세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은 거는 아니고 안경 이렇게 팍 하면서 튀어나가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탁 맞은 거예요. 맞고 멱살 잡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좀 넘어졌나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바닥에 제가 좀 넘어지고 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늦게 밤에 일하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봤어요. 그 전화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전화를 했더니 여자분이 여보세요 이렇게 받길래 저 어제 대리 이렇게 부르신 분 맞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래서 어제 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태워주신 분이 저를 막 때리고 막 그 얘기도 했어요. 너 같은 놈이 평생 벌어봐야 이런 도곡 렉슬 아파트 이런 데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우리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 혹시 다른 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정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럴 분이 되게 아니신데 이상하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일단 맞고 그랬으니까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일단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거디가는 받았어요. 받아서 어제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는 에? 전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면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제가 그 CCTV가 아파트에 보면은 아파트 입구 앞에 CCTV가 있는데 거기 촬영이 다 됐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은 그 장면이 다 찍혀 있으니까 뭐 변명해도 소용없고 고소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만나러 온대요. 그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까지 왔어요. 제가 그 근처에 사니까 강남 도곡동 렉셀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차를 끌고 왔어요. 그 토요일날 차 막히는데 한 1시간 넘게 막 걸렸대요. 그래서 만났더니 두 손을 되게 모으고 공손하면서 뚱뚱하고 몸집이 크거든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너 같은 놈이 평생 일해봐야 이런 아파트 사지도 못한다고 그 말을 내가 했다고 얘기했더니 저도 그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안경도 보라고 땅에 떨어지고 알도 막 빠지려고 하고 이렇게 전화기도 땅에 떨어져서 기스나고 여기도 막 맞고 그랬다고 멱살 잡히고 땅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좀 보상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래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대리하시는 분이 그 얘기 듣고 무슨 50만 원이냐고 돈 달라고 하려면은 100만 원 달라고 그러지 폭행당했으면.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금액을 그때 세상 물정 좀 잘 몰라가지고 100만 원은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50만 원도 크다고 생각했어요. 50만 원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그냥 50만 원이라고 불러봤거든요. 혹시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냥 5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요즘 잘 돈도 못 벌고 불경기라 뭐 어렵고 그래가지고 50만 원은 좀 힘들고 40만 원 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집에 가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순진해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대요. 그냥 계좌이체하면 될 것을. 그래가지고 언제 집에 1시간 넘게 걸렸다면서 언제 또 거길 갔다 오냐고. 그래가지고 이 도곡동 렉셀 아파트 한 티역 있는 데만 가면은 이 생각이 나고, 근데 이분도 전세 13억에 살면은 좀 열심히 일해도 사기 힘들 것 같은데, 아파트 31억짜리.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오래돼서 지금처럼 31억 이렇게 되진 않고, 그때는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래도 꽤 비싸죠, 그때 당시에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